긴급 진단 알아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는 처음으로 연결해드리는 위원님인데요. 김성현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도 짚어봤는데요. 지금 FOMC 회의 앞두고 조금 어두운 우려감이 가득한 장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 지금 이탈한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 상황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코스피 쪽에서는 3,000포인트 선을 좀 회복한 이후에 눌림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코스닥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1,000포인트 선에서의 어떤 지지 반등력 이 부분을 좀 체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시 이제 원달러 환율 기준에서 1,185원 선 근처까지 이제 지금 기준으로 1,184원이죠. 근접을 하면서 삼성전자라든가 HK 하이닉스 같은 어떤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조금 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증시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불안 요소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FOMC에 대한 어떤 시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증시에 충분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시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에 대한 적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요. 이제 물론 뭐 오늘자의 영국 쪽에서의 단기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은 변이의 낮은 치명률 그리고 부스터 샷의 어떤 높은 효과율 자체는 이 바이러스가 유발한 공포심을 낮출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FOMC와 관련해서는 16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새벽 시간 기준입니다. 파월 의장의 인터뷰로 연준의 긴축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재확인하는 그런 이벤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 역시나 지나친 경계감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파월 의장의 어떤 매파적 변신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도 안정세로 좀 찾아가고 있으니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FOMC 이후에 증시 자체는 관망세라든가 눌림을 받긴 했지만은 재료 소멸에 따른 반등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의 시장 모멘텀 자체는 물론 이제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연방기금의 어떤 금리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 6월달 기준, 5월달, 6월달 기준에 금리 인상을 1회 정도 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 54% 수준에서 확률로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아닌 1회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물론 이제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의 테이퍼링 규모 자체가 월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안팎 수준으로 좀 늘리면서 이렇게 속도를 좀 낼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금리 인상 시기 자체는 순차적으로 나타나는데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미국 쪽에서는 디폴트 이슈도 있긴 했지만은 뭐 이 부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어떤 부채 한도 합의에 따라 가지고 22년도 11월 전까지는 디폴트 우려 자체는 우리 증시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증시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요. 코스닥 1,200포인트까지 상방으로를 그리면서 최근에 낙폭 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본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FOMC 회의도 있지만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영국에서 첫 사망자 발생하기도 했고요.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들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백신 관련주가 오늘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백신 관련주는 국내외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일단은 오늘달에 발생했었던 영국에서의 오미크론 첫 사망자 발생, 뭐 이 부분 역시나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영국 쪽에서는 이미 영국 쪽에서는 기후 자체가요 원래 좀 습하고 연중 고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번식하기 상당히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거고요. 이번에 오미크론에 따른 사망 소식 자체는 기존의 코로나로 인한 어떤 사망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이 코로나나 오미크론이나 그냥 일종의 독감입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독감 쪽에서는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 시장은 코로나랑 오미크론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우려감 그리고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언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단발성으로 오미크론 관련주들은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 측면으로는 계속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단발성으로만 보시고요. 앞으로 키워드가 될 업종 자체는 저는 IT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복귀한 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수급이
IT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경영 전략 발표가 있었고, 해외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에서 이제 국제 가전제품 박람회 CES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월달 기준까지는 그와 관련한 모멘텀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수급난 문제가 이슈가 됐었다고는 하지만은 4분기부터는 이런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점차 해소가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또 하나 또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너무 오미크론 쪽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 삼성전자 쪽에서 더 봐야 될 부분들이 이번에 로봇 사업팀을 좀 꾸리면서 로봇 사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번에 이 삼성전자의 발표로 인해 가지고 삼성이라든가 LG 등의 어떤 신사업 부분에서 이 두 회사가 제대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 삼성 쪽에서 TF를 통해서 연구 단계의 시제품을 선보이면서 사업화 가능성만 타진했지만은 이번에는 상설 조직으로 바꾸면서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의미로 삼성 쪽에서의 의도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AI 그리고 반도체, 5G, 모빌리티 등의 어떤 IT 기술을 집약해 놓은 현대과학 기술의 어떤 결정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시장은 25년도 기준에서 한 210조 원 규모까지 어떤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섹터를 주목하셔야 되고, 로봇과 관련된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중심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미크론 쪽으로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더 시야를 넓혀두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어제 들려왔었던 소식이죠.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부를 이제 육성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자, 지금 오미크론 여파로 백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이런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접근을 해본다면 어떤 섹터를 보는 게 좋을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섹터적인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지금 현재는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어떤 치료제 쪽보다도 저는 이제 좀 아직까지 저평가 받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시장 관심을 좀 돌려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알약처럼 넣어서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치료제인데, 기존 치료제의 어떤 단점을 보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증, 무증상 환자 치료에 대한 어떤 보완 재료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가지고 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화이자를 비롯해서 머크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진행,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시오노기도 치료제 임상에 들어가는 등의 어떤 제약사들의 어떤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 진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국내 쪽에서는 물론 오르긴 했지만은 좀 더 오를 자리들이 많다.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 치료제의 효능을 입증하고 있는 다른 치료제 쪽으로도 성과가 나타난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현재 이제 국내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부시라민이 지금 델타 변이에서 잠재적 억제제로서의 어떤 효능을 입증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업체들을 좀 체킹을 해야 되는데 두 종목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경동제약하고 종근당 쪽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경동제약 쪽이 오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동제약 쪽을 한번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매수 기회로 가져볼 만한 어떤 자리들이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종가 가격선 이하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좀 접근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자체가 또 시장이 이제 장 초반에 조금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좀 눌림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경계감들, FOMC에 대한 어떤 경계감들,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경계감들이 시장 전반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공포심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고, 모두가 환희를 하는 시점에서는 제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포심이 극에 달했던 순간이 2019년도 3월 달이었죠. 근데 그 3월 달 수준이 증시의 최저 바닥권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그런 공포심이 유발되고 있죠. 오히려 한 단계 더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시점에 공포심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들의 어떤 물량을 빼앗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오히려 이 투자자들을 손실보게 하는 그런 전략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체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